일본에서 실시한 피파 라운드 로빈 테스트가 우리 원 KCL 참가자 저희만 합격을 했고, 아시아의 스포츠 바닥재 전문 기관으로 우뚝 서서 저희 나라 선수들이나 아시아에 있는 선수들이 공정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부터 유지 관리까지 그 유럽 기관들 못지않게 우리도 잘할 수 있다. 네, 안녕하세요. KCL에서 스포츠 환경센터에서 스포츠 바닥재 인증, 시험 등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양인규 책임연구원입니다. 저는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서 연구 과제로 계약직 입사를 했는데요.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통합해서 KCL이 되면서 2011년 4월에 KCL 공채 1기로 합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CL 환경본부 스포츠환경센터 이재홍 선임연구원입니다. 저는 KCL에 2016년 2월 1일 입사했고요. 팀 이름이 처음 신소재 신뢰성 센터에서 스포츠환경센터로 변경되었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스포츠 바닥재 시험, 인증,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험 인증뿐만 아니라 국제 스포츠 단체 혹은 해외 스포츠 단체의 스포츠 바닥재 이런 시험, 평가, 인증 업무들을 함께 수행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포츠 바닥재는 쉽게 얘기하면 일반 바닥재와는 다르게 스포츠라고 하는 목적성이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인조잔디가 깔려 있지만 이게 조형용 잔디와 스포츠용 인조잔디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스포츠 바닥재가 요구하는 성능 기준을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해주고 그 기준에 맞도록 시공부터 유지 관리까지 이루어지면서 선수들이 사용하면서 거기 안전이나 어떤 경기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게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거죠. 또한 정책적으로 국내에 스포츠 바닥재 시험, 인증의 인식 개선을 하려고 이제 계속 교육과 정책 세미나 등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시험보다도 인식 개선을 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그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독일 FSB의 스포츠 박람회를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때 보니까 유럽은 스포츠 바닥재 시험 및 인증제가 이미 시작되어 있었고요. 국내에 시험자나 시험기관이 전무하고 또 시험 장비가 열악했었거든요.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스포츠 바닥재에 대한 관련 장비를 이제 연구원에 제안을 해서 시험 장비를 지속적으로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피파와 같은 국제 스포츠 종목 단체의 시험자 자격을 받기 위해서 애쓰면서 이제 저도 모르게 여기 스포츠 바닥재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2010년도 인조잔디 KS 표준 제정과 함께 시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그 탄성 포장재 KS 표준을 또 제정했고 2012년도에 어린이 놀이시설 충격수 바닥재 단체 표준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작으로 KCL이 국내 최초로 스포츠 바닥재 시험 및 품질 기준에 대한 전문화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23년도에 대한축구협회와 인증제를 시행하면서 국내외로 최고의 스포츠 바닥 전문 기관으로서 인정받아서 스포츠 환경 센터를 창립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이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에서 트랙을 담당하는 업체가 지금 국제육상경기연맹 WA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을 이제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영국에 질문을 드렸을 때는 한 열흘 정도 후에 답변이 왔고, 독일 같은 경우에 일주일 정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의논을 빠르게 해서 한 이틀 정도 후에 회신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시험을 해주고 결과를 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가운데서 같이 저희가 이제 고민도 해주고 좀 제품 개발에 대한 서비스들도 조금 더 잘 해주고 이런 것들에 감동을 받아서 지금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혹시나 다른 건들이 또 있으면 이제 연락을 주겠다고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때 되게 뿌듯함을 좀 많이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프로축구연맹과 그린 스타디움상 시상을 위해서 22개의 프로축구 천연잔디 경기장을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모 종합운동장에 평가하러 갔는데 골대 앞에 굴곡이 너무 큰 게 있는 거예요. 국제축구연맹에서는 3m 스트레이트 엣지라는 직선 자를 놓고 굴곡이 10mm, 보통 1cm 이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 골대 앞에 있는 굴곡은 거의 100mm에서 200mm가 됐거든요. 시설 관리자한테 천연잔디를 재시공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제안을 하니까 몇 년 동안 시설 관리자도 그게 좀 안 좋기 때문에 제안을 드려서 보고하고 예산을 요청해도 예산 지원이 미뤄져서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원에서 평가 보고서를 프로축구연맹에 제출해줬고 그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천연잔디가 재시공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경기할 수 있는 길을 놔드렸다고
생각해서 이 일에 가장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2017년도에 국제 테니스 연맹에서 저희 이제 시험 기관 인정을 위해 기술위원이 우리나라에 이제 방문해서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원이 우리가 시험하는 장면들을 보기도 하고 테니스 연맹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뭐 시험 방법 같은 것들은 이제 가르쳐 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실사가 이루어졌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뭐 토목 시험 같은 것들, 뭐 측정하는 그런 장비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자체적으로 되게 좋은 장비들을 가지고 좀 숙련도 있게 이제 찍었던 거를 이제 보여줬었거든요. 이거 오히려 가서 추천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역으로 배워가는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 유럽 기관들 못지않게 우리도 잘할 수 있다. 혹은 우리가 어떤 면에선 더 잘하고 있고 더 잘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들을 많이 좀 얻게 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2022년 10월 일본에서 실시한 피파 라운드 로빈 테스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중국 기관 2곳과 일본 기관 1곳이 같이 시험을 참여했습니다. 그때 그 우리 원 KCL 참가자 저희만 합격을 했고 모두 탈락을 했어요. 사실 이제 유럽은 인증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아시아는 이제 막 시작이거든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전문성을 더 확보해서 아시아의 스포츠 바닥재 전문 기관으로 우뚝 서서 아시아에서 이제 스포츠 바닥재에 대한 그 국제 인증을 득해서 아시아에 그걸 전파하고 저희 나라 선수들이나 아시아에 있는 선수들이 공정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게 큰 생각입니다. 대한축구협회 경기 규정은 피파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국내 사정으로 피파의 인증제가 국내에서 시행되지 못했고 KS 인증제품만이 깔릴 수 있었는데요. 그것마저도 유지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대한축구협회가 국내 시도 16개 지역의 축구장을 평가했는데 2개 빼고 모두 KS 수준 미달이었습니다. 그리고 1개의 구장 빼고는 모두 피파 수준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대한축구협회는 경기장 바닥재에 대한 성능 확보를 하고 또 선수들의 안전한 경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인증제를 시행하게 되었고요. 경기를 보시는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선수들도 이제는 해외파들도 많고 우리나라의 뭐 식사 조건이라든지 훈련 조건들도 이제 많이 선진화가 됐을 텐데 왜 우리는 이제 유럽의 장벽을 넘지 못하는가 좀 이런 말씀들을 들었을 때 예전에는 저도 그냥 잘 모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렇게 조금씩 저희도 국제 표준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점들이 선수들의 기량도 있지만 그들이 뛰는 이 그라운드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게 또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구나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우리나라, 아시아 이런 국가들은 인증이라든지 시험을 의뢰하려면 이제 아무래도 뭐 외국 기관에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외국에 있는 협회에 연락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모르는 기관들은 저희가 알려드리기도 하고 이제 하나하나씩 같이 시험도 하고 인증까지 이제 만들어드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고맙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되게 큰 보람이 있었고요. 이제 좀 재미있는 말로 저희 기관에 한 번만 온 업체는 없다. 안 와본 업체는 있어도 한 번 찾으면 그래도 2번, 3번 또 다시 찾아오고 싶다. 정말 많은 그 관계자들이 이 인조잔디든 스포츠 바닥재든 그거에 대한 인증이나 시험이나 평가나 품질 기준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이 는 거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요. 이런 분들이 기존에 그냥 체육은 선수 몸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시설이 같이 보완이 되면 더 좋은 어떤 환경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식들이 많이 생기셨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지금 저희가 이제까지 걸어온 길이 헛걸음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국내 스포츠, 아시아의 스포츠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연구원에 입사했을 때 한 본부장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제 머리를 크게 한번 때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수익도 좋지만 진짜 국가에 이바지, 사회에 이바지하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고 우리 연구원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저한테는 하나의 큰 사명감이 된 거예요. 스포츠 시설에서는 킬셀 하면 이제 여기선 다 한다. 이러한 좀 기관으로서 스포츠 바닥재에서는 정말 세계적으로 좀 선도해 나가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KC의 스포츠 환경센터에 아빠 같은 연구원, 이것도 우리 와이프도 싫어할 것 같은데 집에서 아빠해야지 밖에서도 아빠하고 있냐.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연구원이 좀 되고 싶습니다. 궁극적인 좋은 목적지를 잘 찾아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해주고 안내해주고 또 그 길까지 가는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연구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더 멋있는데? 아니 원래 저걸 보고 제가 효자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걸 그렇게 할까요?